자, 지금부터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 송영길의 자진 출두쇼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송영길이 검찰에 일방 출석을 했지만 검찰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왜겠습니까? 어제 분명히 검찰이 말했어요. 조율 안 됐다. 와도 줘서 못 받는다.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송영길이 와가지고 뭐 한 겁니까?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확실히 송영길이가 많이 얼어 있습니다, 신규 여러분. 표정이 안 좋아. 표정이. 자, 보시면 송영길의 표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송영길이 가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검찰에 문전박대를 당하고 요런 표정을 짓고 있고, 또 검찰 앞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왜겠습니까? 송영길이는 방탄조끼가 없거든요. 네, 본인이 입고 있던 방탄조끼를 이재명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송영길은 바짝 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송영길이가 기자회견을 하고 많은 얘기들을 꺼냈는데요. 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과거에 했던 송영길의 말과 현재 오늘에서 했던 송영길의 말이 안 맞아요. 해명이 꼬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송영길이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 말고 나를 구속시켜라. 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기획수사다. 내가 왜 이 얘기 안 하나 했다. 네, 참 오래 참았다. 아이고, 네. 더 나아가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검찰 증거 안 나오니 인생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 참, 시청자 여러분, 누구랑 참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랑 똑같은 얘기하죠. 정치기획수사다. 두 번째, 증거 없지 않느냐. 네, 참 누구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 있을 때 이재명 측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다 야당 탄압이다. 정치기획수사다. 네, 그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라고 우겼던 게 민주당과 이재명 측 아닙니까? 그 얘기를 송영길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무엇보다 전 가장 웃겼던 게 이거였습니다. 자, 오늘 송영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정근 녹취록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야, 우리 송영길 씨 본인이 판사가 아니세요. 네, 본인이 판사가 아니세요. 이런 얘기는 재판장에 가서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는 검찰 수사받을 때 가서 하면 돼요. 아니, 녹취록에 송영길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영길이 형이 나오는데 송영길이 직접 돈봉투를 뿌렸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난 너무 어이가 없어. 네? 보십시오. 그동안 이재명 수사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했던 얘기를 송영길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그런데 전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송영길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의 수사와 관련돼가지고 이거 정치적 기획수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건 민주당이에요. 왜냐? 민주당에 누가 있습니까? 검찰 독재 정치 탄압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박범계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치 탄압이었다면 박범계도 정치 탄압이라고 말할 텐데 박범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거 정치 탄압 아니다. 돈봉투 수사 정치 탄압 아니라고 말하는 게 박범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의 상임위원장도 정치 탄압이 아니라 그러는데 왜 송영길 혼자서만 정치적 기획수사라 그럽니까? 앞뒤가 안 맞아. 네? 민주당도 아니라는 걸 왜 송영길 혼자서 그러냐고.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말과 송영길의 말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의 해명이 안 맞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이 참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고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송영길이 말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송영길의 인터뷰 영상, 송영길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고 제가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주목해 주십시오.
야, 송영길이 난 이럴 줄 몰랐어. 참 대단하더라고요. 자, 우선은 송영길이 자진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신규 여러분. 소환 요구가 없었는데 자진 출석하신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찰에서 소환 요구가 없었는데 송영길이 왜 자진 출두했느냐, 정치쇼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파리에 놀다 있다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파리의 국가적인 약속으로 파리의 프랑스의 레종 도네르 국가훈장을 2개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 주불 대사의 초청으로 파리 경영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어서 강의실을 배정받고 연구실을 배정받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을 검찰이 사실상 소환한 거 아닙니까? 언론에 다 유출해서. 그렇게 왔더니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을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지금 혼자 있는데 이게 저로서는 무슨 이유인지,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파리 경영대학원에서는 언제 끝나고 돌아올 수 있는지 계속 문의가 옵니다. 내년 6월에는 저를 명예 박사학위를 주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확인하고자 오늘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신규 여러분, 들어보시면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돈봉투 게이트 사건이랑 송영길이가 프랑스에서 훈장 받은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돈봉투 게이트 사건이랑 송영길이가 프랑스 명예박사 받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더 나아가 송영길이가 지금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 검찰 수사가 언제쯤 끝날지 내가 알아야 프랑스 측에다 얘기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오늘 검찰 왔는데 검찰이 나를 소환조차 안 하고 있다. 아니, 세상에 어떤 국민이 검찰의 수사와 시작을 끝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수사라는 건요, 검찰이 하는 겁니다. 끝내도 검찰이 끝내는 거고 시작해도 검찰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송영길이는 뭐 하는 겁니까? 징징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 프랑스 훈장도 받은 사람인데, 나 프랑스 가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나 프랑스 가가지고 명예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는데, 검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못하고 있다. 검찰 빨리 알려달라. 라고 징징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신규 여러분? 네?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을 받아도 안 되는 겁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라면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피의자 아닙니까? 심지어 송영길이는 출국 금지 당하고 공범으로 적시까지 됐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자진 출두 사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차라리 자백을 하세요. 네? 제가 검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수하면 됩니다. 자수. 네? 자수를 하면요, 송영길이가 언제든지 검사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검찰 만날 수 있습니다. 자수를 하세요, 자수를. 아니, 이거 얼마나 웃긴 핑계입니까, 신규 여러분. 네? 자, 무엇보다 송영길이가 이정근의 녹취록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 검찰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이중 별건 수사라고 했는데, 이정근 개인 비리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녹취 파일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정철성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그 사건과 관련이 되지 않는 이 녹취 파일을 변호사와 본인의 입회 없이 임의로 분석해서 언론기관에 유출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이고,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2년 전 전당대회가 끝났고 제가 지금 정치도 하고 있지 않는데 저를 소환해서 이런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규 여러분, 송영길이 뭐라고 말하죠? 이정근의 녹취록을 두고 별건 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건 수사라고.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이 주장하는 건 원래 그 녹취록은 이정근의 개인 비리와 관련돼서 공개됐던 녹취록인데 지금 이게 돈봉투 게이트 사건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건 별건 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증거 능력이 없고 이건 위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송영길 씨, 내가 이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거야. 아마 손상대 TV를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정근 녹취록 뭐라고요? 임의 제공했다고요. 임의 제공. 임의 제공이라는 건요, 자진 제출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 이정근 측 변호인이 뭐라 그럽니까? 법무법인 덮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제2수사대는
지난해 8월 18일 압수수색 및 임의 제출을 통해 휴대전화 4대를 입수하고 3만 건 이상의 통화 녹음을 수집 복원했다. 임의 제출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정근 측에서. 자, 임의 제출을 하면요. 뭐가 가능해지냐? 보세요. 형소법 218조. 임의 제출을 하면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더 나아가 대법 판례 뭡니까? 임의 제출을 하면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정근의 3만 건의 녹취록 중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었다라면 그것이 개별 사건이라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정근 3만 건 녹취록 안에서 이정근의 이미 제출된 휴대폰에 범죄 혐의가 또 포함이 되어 있다라면 언제든지 다른 수사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송영길이는 이정근이 이미 제출했다라는 내용만 쏙 빼놓고 뭐 하는 겁니까? 마치 검찰이 별건 수사라는 것처럼, 검찰이 위법 수사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정근의 녹취록은, 이정근의 휴대전화는 이미 제출한 것이다. 이미 제출했다라는 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뭡니까? 영장 없이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내용 중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라면 수사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지금 변호사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송영길의 어처구니 없는 해명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봉투 살포 자체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셨는데 돈봉투 살포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있었지만 모르셨다는 입장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은 제가 전당대회라는 게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이고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송영길이가 뭔가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한테 뭘 물어봤습니까? 송영길한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송영길한테 돈봉투 살포 자체가 없다는 입장인지 있었다는 건지 몰랐다는 건지 물어본 겁니다. 자, 분명히 예전에는 송영길이 뭐라고 말했죠, 시청자 여러분? 예전에는 분명히 송영길이 자, 본인은 몰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갑자기 뭐라는 겁니까? 안다 모른다도 아니야. 법적으로 다투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문제가 된다라면 검찰이 본인을 수사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정치적 기획수사라면서요. 그럼 정치적 기획수사인 검찰한테 왜 수사받습니까? 네? 그리고 계속 모른다 그래야지. 과거에는 모른다 그랬다가 이제 와서는 안다 모른다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자, 결국 뭐겠습니까? 송영길이가 또 뭡니까?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추후 검찰이 제출할 구속영장에 있어서 뭐 하는 겁니까? 모른다고 잡아떼면은 영장이 쳐질 것 같으니까, 모른다고 계속 우기면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모른다고 했던 그 말이 이제는 대놓고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법정에 가서 다퉈보겠다라는 거예요. 야, 속이 너무나 훤히 보인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무엇보다 제가 가장 어이없었던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송영길이가 본인의 입국과 관련돼서 본인이 귀국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전 이 부분이 가장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질문 사항이 없으십니까? 하실 때 현장에 안 계셨던 걸로 아는데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누구라도 저는 그래도 20년 넘게 정치한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누구라도 여러분이 언론에 임의적으로 추측 기사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매일 연일 보도되면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좀 조용하고 한정한 곳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이 검찰의 이 수사가 무도한지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조국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한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변론할 기회는 없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집에 없던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제 발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제 발로 파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상 조사를 못하겠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찰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내가 오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까? 왜 그러면 준비도 안 된 검찰이 이 사실을 유포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온 사람을 완전히 명예를 훼손시키고 파리 일정을 취소하게 돌아오게 만들었습니까? 좀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준비해서 필요할 때 소환하면 제가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송영길이가 말이 안 맞죠? 네? 송영길이가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본인이 자진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검찰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가? 네? 본인이 자진해서 들어온 게 맞습니까? 검찰의 수사 때문에 자기가 억지로 들어온 게 맞는 겁니까? 아니, 앞에서는 자진했다고 그러고 뒤에 가서는 검찰 때문에 억지로 들어왔다고 그러고, 아, 뭐가 맞는 거냐고. 자, 무엇보다 우리 송영길이 뭔가 착각하나 본데, 송영길을 들어오라고 한 건요, 검찰이 아닙니다. 누구냐? 민주당이에요. 이재명. 이재명이 송영길 조기 귀국 요청했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 의총에서 송영길이 즉각 귀국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내 압박이 나오니까 송영길 본인이 즉시 귀국하겠다고 밝혀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본인이 귀국한 탓을 검찰 탓으로 돌린다? 검찰 때문에 내가 귀국했는데 검찰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프랑스에서 명예박사를 못 얻는다. 요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가. 네? 보시는 것처럼 해명이 하나도 안 맞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본인이 예전에 했던 해명, 지금 오늘 기자회견 했던 해명, 이것이 모순된다. 심지어는 그 기자회견에서 한 문장 내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송영길이가 매우 쫄려 있다. 매우 응줄이 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송영길이 왜 응줄이 타고 있을까요? 검찰이 여기를 칠진 몰랐겠지. 어디겠습니까? 바로 먹사연. 송영길의 외곽 후원 조직.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겠죠. 검찰이 먹사연과 관련돼서 CCTV와 차량 기록까지 확보할 줄 몰랐겠죠. 실제 검찰이 확보한 CCTV에 먹사연 측이 증거 인멸을 했다라는 그림까지 잡혔다라는 겁니다. 네? 자, 게다가 뭐 하는 겁니까? 아, 몰랐겠지. 회계 담당자가 프랑스 파리로 가서 송영길을 만났다라는 걸 검찰이 찾아낼 줄은. 이 모든 정황 증거들을 검찰이 찾아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 송영길이 저 말도 안 되는 뭡니까? 자진 출투 쇼를 하면서 과거의 해명과 오늘의 해명이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영길 보고 들어오라고 검찰이 말한 적이 없어요. 검찰은 단 한 번도 송영길한테 들어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송영길을 들어오라고 만든 건 민주당이고 이재명이고, 그리고 자진해서 들어온 건 바로 송영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본인이 엄청나게 검찰로부터 탄압을 받는 것처럼, 마치 검찰 때문에 자신이 많은 피해를 입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다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대로 모든 것이 다 팩트체크가 되었다. 송영길의 말은 앞뒤가 안 맞고 심지어 이정근의 녹취록과 관련돼서도 송영길이 이미 제출했다는 사실까지도 숨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송영길이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지금 뭡니까? 뭐를 쌓아나가고 있어도, 어떻게든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명분을 쌓아오고 있어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 송영길 구속영장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방탄조끼가 없는 송영길에게 구속영장이 내려졌을 때, 그리고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과연 송영길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저는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누굴 속이려고? 누굴 속이려고? 자, 안 속는다. 다시는 안 속는다. 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시고, 무엇보다 제가 오늘 좀 아쉬웠던 게 있어요.
울어야지. 네? 울어야지. 이재명은 울잖아요. 우리 송영길 씨. 요 정도 되면 울어도 됩니다. 울어야지만 우리 뭡니까? 개딸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막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송영길이가 아직 울진 않았다. 네, 과연 언제 울지? 요것도 제가 주목하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저녁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